가장 중요한 건 대출을 일으키지 않고 안정적으로 상급지 갈아타는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하락기니까 스톱 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가장 위험한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하락기 때는 1주택자인 분들, 특히나 연끌에서 네. 힘드신 분들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집이라는 것이요, 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주식처럼 사고 파는 것이 수월하지는 물론 주식도 파는 것이 수월하진 않습니다. 경험담. 네, 클릭 한 번에 어쨌든 그 수단은 마음은 찢어지지만 그 수단은 간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집이라는 것이 또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 또 장점이자 또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뭐 대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마련하셨는데 떨어지면 굉장히 힘듭니다. 이 대출이자 상승기에 내는 것과 하락기에 내는 그 체감이 정말 다르죠. 완전 다르죠. 너무 다릅니다. 가슴이 아프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마도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매수할 수 있었던 지역들은 아마 낙폭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이거를 부동산을 손절하고 더 낮아졌을 때 매수할 수 있다라는 사실 그 어떤 확신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주거의 가치를 좀 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집을 매도한다 하더라도 1차적으로 이 손절에 대한 손해를 보시는 거고 2차적으로 이 주거에 대한 불안정, 그래서 전세든 월세든 일단 그 주거 비용이 나가시기 때문에 주거하는 것에 대한 비용이라고 생각을 일단 하시고 그 영끌이라는 수준이 또 어느 정도 좀 개인마다 좀 다르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 저는 이 시장 지금 시점에서는 손절하시고 나가는 거는 더 큰 뭐 회복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지금 같은 시기 갈아타기에는 좀 어떤가요? 1주택자? 갈아타는 거는 일단 입시 센스라는 책이 사실은 이 시기도 타겟팅한 책이거든요. 갈아타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뭐 그 상승기냐 하락기냐라는 것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갈아타기의 방향성은 항상 우리가 왜 갈아타죠? 더 좋은 집으로 가기 그렇죠. 위해서 갈아타잖아요. 그래서 숙명처럼 이렇게 더 좋은 곳, 마치 연어처럼 이렇게 좋은 곳으로 이제 올라가는 것인데 보통 우리들이 어떻게 갈아타기를 하냐면 단순 이사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A 아파트에 있었는데 바로 옆 아파트가 좀 인테리어 상태가 조금 좋다. 그리고 우리는 1층인데 옆에는 좀 알랄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학군을 바꾸지 않는 선에서 수평 이동하는 경우가 맞아요. 많이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이사가 그럴 거예요. 좀 이미 아이가 취학을 한 학교를 다니면은 맞아요. 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전략적으로 자산을 불리기 위한 어떤 상급지 이동의 비중은 상당히 적습니다. 근데 이 갈아타기는 정확하게 말하면 하락기 때 조금 더 쉽습니다. 하락기 때요? 네, 쉽죠. 보통 하락기 때는 지금 예를 들어서 주변에도 이제 갈아타기를 하시려는 분이 일단 내 집이 안 팔리고 있으니까 안 팔립니다. 선뜻 이 다음 집을 사기가 네. 되게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지금 집이 안 팔리는데요. 순서를 잘 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놓으면 팔릴 수 있는 정도의 가격, 내 집의 시세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러니까 1차, 2차, 3차 까지 시세를 예를 들면은 뭐 전고점으로 5억에 매매됐던 곳이라고 하면 지금 5억에 매매가 안 됩니다. 아마 이 5억의 집이 적어도 한 4억 근접해야지 매매가 가능할 수 있어요. 4억 5천에서 4억 사이로 1차, 2차, 3차 4억 5천, 4억 3천 4억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1, 2, 3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4억에 내놓으시면 일단 안 되시고요. 일단 처음에는 어느 정도 높게 내놓으시고 제 1 포트폴리오로 내놓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갈아탈 수 있는 집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갈아탈 때 하락기 때 갈아탄다라는 게 그 상급지 갈아타실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그러면은 1대1로 갈아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는 하급지인데 상급지로 이 집을 매도하고 이 집으로 갈아타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돈을 보태야 되겠죠? 보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집에서 이 집으로 갈아탄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게 상급지잖아요. 여기서 여기로 가려면은 자산을 조금 더 자본을 보태거나 첫 번째, 두 번째 30평대였으면
20평대로 가거나 아니면은 신축 단지였으면 구축 단지로 가거나 신축이었으면 재개발 곧 한 3년 정도면 입주할 수 있는 뭐 관리처분인가 혹은 이주 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급지 재개발 구역이라든지 중간에 몸테크 하셔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세 가지 전제 조건이 다 대출을 일으키지 않고 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락기 때 이 대출에 대한 부담이 조금 더 체감되는 게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뭐 요즘에 최근에 1억 주담대 일으키면 4.5% 잡고, 그러니까 뭐 언론에는 뭐 7% 8% 이야기 나누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주담대를 일으키면 30년 만기로 책정했을 경우 한 4.5% 물론 변동금리 4.5% 나오는데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했을 경우 한 50만 원 정도 원리금과 이자 한 5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1억에 50이고 2억에 100만 원이잖아요. 그 정도? 이게 하락기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대출을 일으키지 않고 가는 방법도 충분히 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축에서 구축, 30에서 20평대, 그 다음에 신축 아파트 혹은 기축 아파트라면 재개발. 이 재개발이 4인 가족 학령기 자녀가 있는 곳은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게 단계이죠. 적어도 저는 관리처분 인가 이후의 단계로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월세에 잠깐 거주하시면서 몸테크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기간이 길어지면 절대 안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 전제 조건이 첫 번째는 대출을 일으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지로 갈아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상급지 갈아타는데 대출을 일으키지 않으면 굉장히 만족할 만한 상급지 이동이 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락기가 오면 가장 첫 번째 변화가 이제 대세 하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세 하락이 오면은 긴 하락장에서는 정책적으로 일단은 규제를 완화하죠. 대출도 완화될 거예요. 저희가 불과 한 2017년 파리 대책 이전만 하더라도 서울 내에서도 70% 대출 받아서 LTV 대출 받아서 내 집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경락잔금 대출 같은 경우에도 80% 신탁대출 받으면 90% 이상 해서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했었는데 불과 한 5년 정도 전이었음에도 그랬죠. 규제가 완화되면 대출 규제가 조금 완화되죠. 이럴 때 대출을 일으키셔서 조금 더 이제 발을 크게 구르실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싫어하시죠. 하락기 때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마련하라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현금 흐름이 예를 들면은 부부가 맞벌이해서 뭐 800만 원이다 혹은 1000만 원이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500만 원, 400만 원 생활비로 쓰시고 한 200만 원 정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로 따지면 4억의 가치죠. 200만 원 정도면 원리금 균등 상환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라고 하시면 일으키실 수 있으세요. 예. 그래서 이 하락기 때 조금 발을 굴러서 조금 더 좋은 집을 마련하실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승장에서는 내 집 마련하고 갈아타는 거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막 1년 막 이런 식으로 내가 일시적 일가구주택도 1년 이내에 매도해야 되고 양도할 때도 막 1년 이내에 매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물론 지금은 좀 변경됐지만 상승기 때는 갈아타는 데 있어서도 제약이 굉장히 커요. 손발이 묶여있는 형국이죠. 근데 하락기 때는 이런 규제들에서 좀 프리하기 때문에 갈아탈 수 있는 어떤 여유와 그렇죠. 정책적으로도 또 대출 부분에 있어서 좀 여유가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하락기에 본격적으로 접어들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의견이 분분은 하지만 앞으로는 하락기가 올 수 있겠죠. 하락기가 왔을 때 이 하락기라는 정의에 대해서 약간 적게 가진 사람들이 애를 쓰면 부자가 될 수 있는 때가 하락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지금 같은 때, 하락이다 아니다를 막 논하고 있는 지금 같은 때 가장 필요한 게 그래서 만약에 이 하락장이 왔을 경우에 내 자산도 하락해요. 당연하죠. 그렇죠. 내 자산도 하락하는데 이 자산, 이 하나의 집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티핑 포인트를 잡아서 바닥을 탁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제 책에는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표현했어요. 한 번의 선택으로 부의 계급을 바꿀 수 있느냐. 이걸 입지 센스라고 했거든요. 하락기 때 이게 가능해요. 보통 상승기 때는 이렇게 약간 상승기는 방어한다라는 개념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내가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이렇게 역전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상승기 때. 근데 하락기 때는 내가 공부가 되어 있고 이 부동산의 판을 읽는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따라잡을 수 있어요. 따라잡아서 이걸 발판으로 해서 티핑 포인트 쫙. 그래서 한 번 따라잡는 걸 저는 스윗 스팟이라고 불러요. 한 번 이렇게 안전한 자리로 이렇게 점프하고 그 이후에 이 집을 발판 삼아서 이렇게 뛰어오르는 거죠. 여기까지 내가 살고 싶은 집까지 가는 것이 하락기 때 오히려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어떻게 보면 그 대출을 일으키지 않고 갈아타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같이 금리 인상기에는 금리가 안 그래도 하락장이 시작될 것 같고 금리까지 오르니까 대출을 받는 것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대출 받지 않고 이제 가는 방법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렇죠. 오히려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특히나 하락장에서 갈아타기 하기가 좀 더 쉬운 부분이 일단 중요한 부분이 내 집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내 집을 팔 때 매도 금액을 단계별로 네. 그래서 갈아탈 집을 내가 또 리스트를 만들어요. 만들어서 이 집의 그 매물까지 실질적으로 출발할 수 있는 매물인지, 계약이 될 수 있는 매물인지, 가격을 조율하고, 여기에 맞춰서 내가 좀 빠르게 이쪽으로, 그러니까 내 부담 없이, 가격 어떤 대출의 부담 없이 옮기실 수 있다면, 요걸 좀 낮추셔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가지 않는다면 더 낮추셔서 매도하시고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발생할 수 있어요. 예상했던 어떤 내 집 시세보다 조금 낮춰야 된다면 대출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갭도 한번 판단을 정확히 해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갭이 충분히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면, 여력이 있다면 그렇죠. 그런 대출을 일으켜서 오히려 이동을 하면 실거주 만족도는 훨씬 더 올라갈 그렇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하락기를 버티고 그 이후에 상승으로 돌아섰을 때 훨씬 이 어떤 급지가 조금 더 낮은 집보다 기존의 집보다는 회복하는 힘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스텝을 밟기에도 이 집이 굉장히 갈아탄 집이 큰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특히나 대출을 최대한 적게 받기 위해서는 옮겨가는 그 상급지에 옮겨갈 때 평형을 낮추던가 아니면 뭐 아파트의 연식을 낮추던가 네. 아니면 뭐 재개발, 재건축 이쪽으로 이렇게 좀 단계가 네.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된 단지를 좀 눈여겨보는 거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 관리처분인가 이후의 단계에 있는 구역은 너무 비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네. 요즘에 재개발, 재건축 프리미엄이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의 프리미엄은 어떻게 형성되냐면 이런 거예요. 관리처분인가 이후의 단계는 보통 요즘에 재개발, 재건축이 그 어떤 이슈 상품이었어요. 상승기 때. 그래서 A 지역에 대장 아파트가 이렇게 예를 들면 10억에 형성됐다라고 하면 이 재개발 재건축 관리처분인가한 재개발 재건축은 한 9억 이 정도. 그러니까 많이 싸지 않아요. 그냥 9억 정도 형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얘가 이제 얘의 시세에 맞춰서 안전 마진이 얼마냐 얘보다 그러니까 대장 단지보다 차후에 입주하면 조금 더 올라가니까 이 안전 마진을 그런 식으로 가늠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조금 프리미엄이 높아질 수 없는 구조가 기존의 대장 단지가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있으니까. 여기도 내려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재개발을 선택하니까 신축 아파트 사면 되잖아요. 비슷하면. 근데 재개발을 선택하는 이유가 초기에 투입되는 금액이 사실 조금 더 적거든요. 적어서 이걸 선택하는 건데 이런 갈아타기 예를 들면 수도권 내에서도 뭐 보통 수도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뭐 11억을 훨씬 넘어요. 그런데 수도권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뭐 7억 정도의 아파트 매매가 시세 7억 정도의 아파트를 1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꽤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 7억 정도의 아파트는 근데 평균 20평대가 한 10억 정도 하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요. 네, 그래서 비싼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7억 정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한 4년 보유하셨다라고 한다면 한 3억 정도에 매수하셨을 거예요. 그랬을 수 있죠. 네, 그럼 3억에 매수하셨다면 매수 당시 한 1억 정도의 대출을 일으키셨을 수 있어요. 그러면 7억 아파트에 1억 정도의 대출이 있으시니까 순자산으로 따지면 6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7억에 매도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조금 낮춘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런 수도권에 일반적으로 평균가 이하 정도의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서울에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곳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구역을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좋아요. 제가 이게 추천하는 게 아니라 이런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대표적으로 신림 뉴타운 있고요. 이런 뉴타운, 그러니까 뭐 상계 뉴타운은 뭐 훨씬 초기 투자 금액이 낮죠. 4억대, 뭐 5억대도 있으니까 훨씬 낮은데 거기는 상계 뉴타운은 사업 시행 인가 단계여서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뉴타운은 보통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공부 많이 안 하세요. 그래서 정비 사업이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런 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문희경 뉴타운, 장애 뉴타운, 수색증산 뉴타운, 뭐 이런 뉴타운은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정릉골 재개발, 그다음에 백사마을, 동선 2구역, 보문 2구역, 보문 5구역 이런 거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 구역에 그 숫자 붙는 것만으로도 잘 헷갈려요.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뭔가 그 큰 덩어리 정도로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근데 그 뉴타운은 뉴타운의 프리미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뉴타운은 되게, 그러니까 지역 전체가 다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규모의 프리미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신길 뉴타운이면 신길 뉴타운 전체가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 주거 벨트가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개별 구역이 하나하나 그 지역 내에서 구도심에서 좋아진 곳보다 이렇게 집단적으로 좋아진 곳이 훨씬 주거 여건이 좋죠. 그러겠네요. 네, 그리고 실제로 매수 공부 우리 많이 안 하니까 그러니까 매수하시려는 분들도 이런 개별 구역보다 그런 뉴타운 내에 이제 임장하시고 매수하시고 이런 경향이 강하죠. 근데 만약에 지금 다시 돌아와서 경기도에 7억 아파트에 1억 대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럼 서울의 신축 아파트로 어떻게 들어가느냐를 봤을 때 이런 거죠. 동선 2구역이 있어요. 동선이고요. 네. 한성대 입구와 성신여대 쪽, 그러니까 선신여대 입구역을 바로 끼고 역세권으로 끼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러니까 추천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공부를 하시면 되니까. 네, 2주 단계예요. 2주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관리처분 인가를 지났죠. 그럼 적어도 늦어져도 한 4년 후 정도에는 입주를 하는 1000세대 이상의 단지예요. 여기가 초기 투자 금액 84 기준으로 해서 한 6억 정도 이렇게 하면 이제 3년 후에 혹은 4년 후에 신축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4년 후에 하락기가 왔다. 근데 우리 일단 대출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사이에는 물론 뭐 월세 거주하시거나 하셔야 되고, 하겠죠. 네. 근데 또 중요한 거는 만약에 급지를 조금 더 낮추실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수도권의 안양보다 조금 더 안 좋은 곳에 7억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다. 안양에 상록이나 아니면 안양 역세권이나 화창지구나 2주 단계거든요. 관리처분인가 2주 단계인데 사업의 거의 끝까지 왔잖아요. 이런 것들은 25평대가 초기 투자 금액이 4억대 5억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굳이 서울까지는 부담되신다면 초기 투자 금액 4억대 5억으로 이런 곳으로 일단 옮기세요. 그럼 4년 후에 입주하잖아요. 나머지 내가 매도한 금액 금액 조금 낮춰서 매도한 금액 뭐 1억대 이렇게 하셔서 반전세 거주하셔도 되시고, 그 다음에 뭐 입주권이 좋은 게 전세자금 대출 받으셔가지고 전세자금 대출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왜냐면 입주권은 거기 실제로 나와요. 들어가서 네. 살 수가 없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대출을 일으키지 않고 안정적으로 상급지 갈아타는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하락기니까 스톱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가장 위험한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하락기 때는 좋지 않은 내 집은 훨씬 더 떨어지고 또 매매도 되지 않을 수 있고 살면서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삶의 질과 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이 하락기 때 대출을 어느 정도 활용해서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탈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부담되기 때문에 또 안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대출을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도 충분히 상급지 갈아타기가 될 수 있다. 제가 뭐 재개발을 예시로 해서 말씀드렸지만 재개발이 아니어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지금 만약에 1주택자 혹은 2주택자 분들이시면 일단 내 자산 잘 분석하시고요. 내가 갈아탈 수 있는 최상위 급지가 어느 정도, 남한의 강남이 어디 있는지 한번 지역 분석, 상품 분석 하시면서 좀 기회를 계속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주변에 이런 하락장에서 갈아타기에서 좀 성공을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하락장에서 보통은 그 난세의 부자가 난다고요. 하락장에서
사실은 저도 좀 고백하자면 제가 알기로는 헐벌님도 제가 2012년 갈아타기로 예. 하셔가지고 자살을 또 크게. 네, 그렇죠. 되게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제가 2012년에 시작했어요. 바닥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항상 죄송한 마음이 저는 바닥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고점에서 집을 사야 하느냐 2018년, 2019년, 20년 계속 물어보시니까 그래도 사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결국은 하락기 때, 저점일 때, 저점이라는 건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조금 어려울 때, 집을 사려고 하지 않을 때, 아무도 공부하지 않을 때 내가 준비됐다면, 이 준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은 갈아타기도 대출을 일으켜서 대출 일으키지 않고 갈아타기 하세요라고 하는데 결국은 내가 어디로 갈아타냐에 대한 이 상품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공부를 해야 되죠. 네. 관심을 가져야 되고. 맞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히려 지금 예전에 예를 들면 2019년, 20년 이런 시장은 마음이 너무 급해서 공부할 겨를 없이 아무거나 샀고 그것이 내 실력인 줄 알았던 그런 시장이었죠. 그렇지만 오히려 지금은 차분히 공부하면서 조금 더 적중률을 좀 높여야 하는 그런 시장. 그 상승기 때는 방어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락기 때는 공격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되는데 하락기에 보통 몸을 사리시죠. 예. 실제적으로 책에 보면 그런 또 사례들이 나와 있는 것 같던데. 그렇죠. 예. 갈아타기 사례들. 김포에서 갈아타기 레전드 이번 상승장에서 갈아타기 레전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몇 개만 언급해 볼까요? 예를 들면 실제로 다 있었던 일들인데 2014년에 하남에 청약에 당첨되신 분 혹은 2014년에 그 하남에 줍줍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냥 아예 미분양, 그러니까 준공 후 미분양이어서 그냥 가서 그냥 바로 계약하는. 2014년이면 실제적으로 시장이 좋은 시기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별로 관심 없을 때였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제 줍줍이 가능했던 그런 시장이었죠. 2014년에 하남에 내 집을 마련하고 2년 거주하면서 비과세를 받았죠. 2014년에서 2016년까지 또 시장이 조금 올랐고 그래서 2016년에 일단 첫 집을 마련하고 오르는 것을 보니까 부동산에 관심이 생기신 분이고 바로 옆 동네인 고덕에서 서울 분양권이 그때는 전매가 가능한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대장 단지가 프리미엄이 3천만 원이었는데 그거를 매수하시면서 입주를 하셨죠. 그리고 2021년에 바로 최고가로 매도를 하시면서 방배동 재건축으로 넘어오시게 된 거죠. 그 방배동 재건축 13구역은 이주 중이죠. 3년, 4년 후 정도면은 30억 아파트로 탄생하게 되는 거죠. 4억대의 하남 아파트에서 30억대 방배동까지 오는 데는 2013년에 매수하셨으니까 2013년, 8년 정도 걸렸나요? 네, 그 정도 기간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락장이라고 해서 관심을 놓을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 더 기회를 잡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그래야지만이 이렇게 점프업해서 갈아타기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렇죠.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